비즈니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핵심 사항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HR 데이터 분석쟁이 유재성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본인이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컬럼명 변경하는 방법과 데이터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소트 함수와 오더 함수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데 그중 특히 오더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로서 완벽하게 이해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알기 쉽고 차근차근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 시간에는 컬럼명 변경하는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컬럼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째 확인부터 해야 될 겁니다. 자, 컬럼명 확인하는 함수는 names예요. names, 지난번에 우리가 학습했던 hire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는 social ability, 두 번째는 rating, 세 번째는 career, 네 번째는 score, 다섯 번째는 group. 이렇게 컬럼명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결국은 str 함수 쪽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5개의 어떤 컬럼명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컬럼명을 변경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나씩 컬럼명을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변경할 것인가, 어떤 것이 편리성을 더 추구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컬럼명 중에서 여러 컬럼명 중에서 한두 개 변경할 때는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편안하고요. 전체적인 컬럼명을 변경하는 것이 편할 경우에는 컴바인한 약어 C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변경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컬럼명을 변경하는 작업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인덱스 문자, 이 인덱스 문자인데 인덱스 대괄호입니다. 인덱스 문자에는 n번째 원소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인덱스 문자 첫 번째 컬럼명을 가져와라. names hire는 hire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인덱스 문자 1이란 부분은 첫 번째 컬럼명을 가져오라는 내용이겠죠. 자, 이것을 실행해 보면 첫 번째 컬럼명이 social ability로 나와 있습니다. 자, 컬럼명 변경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컬럼명을 대문자로, 소셜에서 S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문자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할당 기호 정리를 해 주시고요. 문자열은 따옴표로 받습니다. 이 따옴표 내에 어떻게 해요? 소셜, 소문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탭을명에서 영문자가 소문자, 대문자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 들어갔다 소문자로 들어갔다 이게 타이핑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소문자로 바꿔놓고 작업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두 번째 컬럼명을 바꾸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인자 가져와야 되겠죠. 두 번째 인자는 레이팅입니다. 이 레이팅에서 R을 소문자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레이팅. 자, 실행시키면 여기에서 R이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학점. 한글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학점.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컬럼이 학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개별적으로 컬럼명을 변경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전체적인 어떤 컬럼명을 변경하는 작업은 names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names hire. 이 컬럼명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라. 어떻게 해요? 변수할당.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들어갈 때는 C, 컴바인의 약자입니다. C에 여러 가지로 묶어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social ability. 두 번째는 rating. 세 번째는 career. 네 번째는 score. 다섯 번째는 그룹.
한꺼번에 5개 컬럼을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것은 컬럼명을 전체를 다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입력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서 캐리어가 먼저 나오고 레이팅이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두 번째 항목이 캐리어고 세 번째가 레이팅으로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지고 가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컬럼명 변경하는 작업들입니다. 아래 내장된 함수 중에서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콜네임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콜네임즈 함수라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네임즈라는 함수와 똑같아요. 콜네임즈라는 부분은 콜네임즈는 컬럼 네임즈예요. 컬럼명이에요. 컬럼명. 결국 어떤 겁니까? 이것을 실행해보면 똑같은 소셜 어빌리티, 레이팅, 캐리어, 스코어, 그룹이 나오는데 구태 이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네임즈 함수만 가지고서도 어떻게 컬럼명을 내가 사용하기 편안한 열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컬럼명 변경은 여기까지요.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에 정렬하기 위한 정렬 함수를 사용하는데 아래 내장되어 있는 sort와 order 함수만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패키지 deploy r이라는 패키지 내에 arran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deploy r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고 패키지를 불러대는 라이브러리 불러와서 그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비즈니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귀찮게 이것저것 써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제 학습 시간에서는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중심으로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필요성에 따라서 향후에 배울 수는 있습니다. 조금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우리가 분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장 함수에서 정렬하는 함수는 sort와 order가 있습니다. order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차이는 sort는 하나의 벡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컬럼만 정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렬된 결과값은 관측지 데이터 값이 반환되어 나옵니다. 그 반면에 order 함수란 부분은 테이블 전체 형태의 기준에서 해당하는 열 기준으로서 어떻게 차순을 정렬합니다. 자, 반환하는 값은 해당되는 관측지 결과값이 아니라 행번으로 반환하게 돼요. 주로 sort와 order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은 order 함수입니다. sort는 하나의 어떤 열 기준으로서 정렬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컬럼에 관해서는 정렬을 안 해요. 해당하는 열에 대해서만 정렬을 하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체 탭을 봤을 때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열만 있을 때, 하나의 어떤 열만 있을 때만 정렬할 때는 sort 함수예요. 나머지 전체 탭을 기준으로서 정렬해 나가는 함수는 order 함수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가 order 함수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함수 안에서 higher라는 데이터 프레임 밑에 social ability를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제일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값이 오름차순이에요. 가장 낮은 23점, 그 다음 28점.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78점입니다. 자, order 함수를 똑같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higher social ability. 이것은 1, 28, 23, 이 부분은 그 데이터,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측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행, 28번째 행, 23번째 행의 값을 행번호로 반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행은 어떤 겁니까? 하이에서 첫 번째 행, 23점. 이 점수가 가장 낮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28번 행이었죠. 28번 행이 28점입니다. 자, 그래서 order 함수는 행번호로 반환한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소트로 오겠습니다. 옵션에 관해서 사용해 보는데,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되는 옵션은 내림 차순으로 할 것인가, 오름 차순으로 할 것인가.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방합니다. 이놈의 자꾸 우리가 학습을 해나가면서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n의 처리된 값을 맨 앞으로 집어넣느냐, 딜로 넣느냐, 이게 전부 다 옵션으로 처리하는데,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디크리징,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할 것인가, 디크리징이 이꼴 t예요. 자,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장 높은 점수부터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어 놓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크리징은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t라는 조건, true라는 조건을 줘버리면 됩니다. 내림 차수는 디크리징 이꼴 t. 그럼 오름 차수는 어떻게 할 건가? 옵션 사용할 때는 여기에서 f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구태에 이렇게 타이핑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왜 없습니까? 디폴트 값이 디크리징 이꼴 f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리를 할 때는 구태에 이렇게 없이 필요 없이 이렇게까지만 옵션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더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디크리징입니다. t. 자, 이것은 결과값이 행분으로 반환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행분으로 반환된다면 어떤 테이블의 행분으로 가져와서 결과값을 찾아올 거냐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찾아오기 위해서 원소값인 인덱스 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인덱스 문자 대문자로 치고요. 인덱스 문자에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문자에서는 행열이란 기준이에요. 행, 열이란 기준입니다. 자, 앞으로도 학습해 놓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될 겁니다. 데이터 결합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행 기준으로 결합할 건가? 우리가 계산식을 할 때 행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열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한 함수 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괄호 내에서 행 기준인가? 열 기준인가? 인덱스 문자 안에서 행 기준인가? 열 기준인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은 이것은 어떤 겁니까? 행 기준입니다. 그러면 콤마 앞에 원소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자체 안에서 이제 정렬은 다 끝났습니다. 어디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서 가져올 건가 하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앞에. 자, 이것만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탭을 내에서 어떻게 해요? 소셜 어빌리티, 사회적 사교성에 관한 점수 기준으로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미의 어떤 변수로서 저장해 놓자는 거죠. 변수할 때.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A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소셜 어빌리티, 레이팅, 캐리어, 하이에 있던 부분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차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소셜 어빌리티, 사교성 점수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0번째 행위 관련되는 값들은 다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렬할 때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더 함수 사용하는 법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헤더라는 함수가 있었죠. 헤더 함수, 이거 전체 A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 쳐다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A에서 몇 번째? 10번째까지만 내가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요 내용 아닙니까? 자, 같이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쉽게 짤막하게 함수를 사용해서 알아나가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 편안합니다.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 이러한 결과값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 헤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를 함수 기호 괄호로 묶어주고요. 앞에 어떤 함수를 사용할 건가? 헤드 함수.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6번째까지 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한 줄, 스크립트가 길어지다 보니까 스크립트를 줄이기 위해서 한 줄로서 사용하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실무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변수로 할당하고 다시 그것을 다음 함수로 연결해 나가는 방식을 택해 주시고, 손에 익숙하게 되면 이제 스크립트를 줄이 나가는 방식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더 함수를 사용하는데 정렬을 하는데 하나의 어떤 컬럼만 정렬이 가능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항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어빌리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어에서 달러 어떻게 캐리어. 세 번째로 하고 싶으면 또 하이어 달러 어떻게요? 스코어. 이런 순으로서 첫 번째 정렬은 사교성 점수, 두 번째는 근무 경력, 세 번째는 스코어, 면접 점수, 이런 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A 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그러한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71점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 레이팅 순서는 정상적인 방식에서는 반 네 번째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순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레이팅. 세 번째는 캐리어 기준으로서 정렬되어 있다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에서는 순차적으로 컬럼별 정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첫 번째 컬럼만 정렬할 것인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정렬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데이터를 봐가면서 이제 실습을 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에서는 내장 함수, sort와 order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정렬하는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